그럼 이제 상태 공간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몇 가지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은 타임이고요. 뭐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I1 시리즈죠. 불안정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보면 뭔가 좀 추세가 있어 보이긴 하죠. 추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뭔가 그렇죠. 이런 추세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추세와 실현 시가 만나는 점들이 쭉 있을 것이고 쭉 있을 것이고 여기 쭉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추세만 그려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추세를 벗어난 부분만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 까만 선을 이제 YT라 그러면 관측치 이를 YT라 그러면 YT는 뭔가 추세를 저는 교과서인대로 XT라고 하겠습니다. XT가 있고 그리고 뭔가 추세 주위에서 왔다 갔다 뭔가 안정적 그 평균 회귀 성향을 보이는 mean reverting property가 있는 어떤 프로세스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log GDP라면 log GDP at time t라면 얘는 추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잠재 log GDP 아니면 log 잠재 GDP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실현치에서 잠재를 뺀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 변동 부분 경기 변동 부분, 뭐 그냥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I1 시리즈를 꼭 I1이 필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I1 시리즈에 적용을 해요. I1 시리즈를 이렇게 두 개 쪼개는 거죠.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랜덤워크를 따르는 부분, 이렇게 xt-1 더하기 이게 이제 오메가 t 그 다음에 그리고 경기 변동 부분은 이게 phi의 zt-1 더하기 이렇게 입실론 t 이런 식으로 두 개 쪼개는 거죠. 물론 phi의 절대값은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I1 시리즈를 이제 하나의 I1 시리즈와 그 주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경기 변동에 해당되는 이런 시클 컴포넌트를 두 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모형을 우리가 따로 은닉 인자 모형이라 그럽니다. 은닉 인자 모형. 그거 영어로는 이제 unobserved component 모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냥 UC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UC 모듈. 이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과거 20, 3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GDP가 있으면 GDP로부터 잠재 GDP를 뽑아내는 부분. 꼭 GDP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I1 시리즈가 있으면 그 I1 시리즈 중에 이제 스토캐스틱한 어떤 이제 트렌드 그 예를 따르고 그러면 하면 또 스토캐스틱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트렌드긴 한데 스토캐스틱 트렌드죠. 스토캐스틱 트렌드와 대비되는 말이 이제 디터미니스틱 트렌드 또는 타임 트렌드라 그래요. 그래서 타임 트렌드라서 직선이 쭉 있고 직선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로그 GDP라는 게 이렇게 디터미니스틱 트렌드 또는 타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2, 3년 전부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이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훨씬 더 서포트가 잘 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타임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데이터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한 모형은 이제 스토캐스틱 트렌드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드리프트 텀이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뮤 더하기 이렇게 해야 돼요. 뮤가 있다는 소리는 일단 뭔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거죠.
양수라면, 음수라면 감소라면 추세 플러스 또 랜덤 프로세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뭐 설정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스톡의 트렌드긴 한데 스톡의 트렌드에 또 뭔가 우상향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때는 뮤를 넣어주면 돼요. 또 우하향하는 트렌드가 있다. 그때는 뮤를 넣어줘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로고 GPT라면 이렇게 뮤를 넣어준 게 맞습니다.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은닉 인장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 YT라는 거를 요 I1과 I0로 디컴포즈 하는 거고, 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되느냐? 이 두 개가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는 한 놈은 굉장히 퍼시스턴트한 거, 랜덤워크를 따르는 부분과 랜덤워크를 따르지 않은 두 개 부분으로, 그러니까 즉 이 퍼시스턴스에서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굳이 이 오메가 t와 입실론 t를 독립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이제 은닉 인자 모형이라 그러고, 여기서 유일하게 관측되는 거는 이제 로그 GDP만 관측이 되고요. 이 XT와 GT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절대 관측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당연히 관측 안 되지만 당연히 관측 안 되고 현재와 과거조차도 관측이 안 됩니다. 마치 마코스시 모형에서 레짐 ST가 영원히 관측되지 않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레짐 ST는 우리가 얘의 확률만 추정할 뿐이지 ST가 과거에 언제 1이었다, 0이었다는 게 정확하게 관측되지는 않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는 이제 XT 또 GT도 우리 정확하게 얼마라고 관측되지는 않아요. 과거 값이라 하더라도 대신에 과거의 YT를 가지고 이 XT와 GT를 좀 더 프리사이스하게, 좀 더 세밀하게 또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것이 은닉 인자 모형이라 그러고요. 지금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형이 있다라고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모형이 이제 다이나믹 컴먼 팩터 모형입니다. 동태적 공통 요인 모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I0 시리즈가 있습니다. Y1T가 있고 Y2T가 있습니다. 두 개의 안정 시계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뭐라 그럴까요? 뭐 성장률이 그러고, 얘는 뭐 실업률이 그럴 거예요. 실업률, 뭐 공장 가동률 뭐라 상관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장률도 경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고, 이 실업률도 경기랑 관련이 깊은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가 유일한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라 말하기 힘들어요. 성장률 안에도 뭐 경기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실업률 안에도 경기에 관한 어떤 정보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개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 성장률과 실업률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원 갬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베타 t를 곱하고 여기에 이제 E1t, E2t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베타 t는 교과서에서는 노테이션을 아까 전에 P라고 했나요? P라고 했네요. 얘는 이제 뭐 뮤 더하기 P의 베타 t-1 더하기 v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베타 t라는 놈은 안전계열이죠. 이 안전계열이고, 요 E1t, E2t도 안전계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IID 노멀이로 해놨습니다. IID 노멀이로 했고, 그래서 보시면 이 베타 t는 Y1t에도 들어가고 Y2t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Y1t에 들어가고 Y2t에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갬마가 0이라면 Y1t와 Y2t 사이에 커먼 팩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통 팩터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럼 대신에 반대로 이제 갬마가 이제 난제로라면 두 사이에 커먼 팩터가 있는 거죠. 그죠? 커먼 팩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E1t와 E2t는 서로 얘와 얘는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 t만 유일하게 Y1t와 Y2t의 커먼 팩터를 잡아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갯마의 사이즈, 갯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에 따라서 커먼 팩터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정하게 되면 이 y1t 중에 커먼 팩터가 차지하는 부분, y2t 중에 이 커먼 팩터 t가 설명하는 부분의 크기를 우리가 그 수치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산 분해라고 그래요.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1t 중에 또는 y1t 중에 베타 t가 차지한 부분이 크면 클수록 이 y1t와 y2t 사이에 이제 공통적인 움직임이 큰 거고, 그게 아니라 공통적인 움직임이 작아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베타 t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y1t와 y2t를 공통적으로 설명한 부분 베타 t를 추정하고, 베타 t로부터 지금 이게 과거의 경기라는 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점 캡티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 캡티라는 게 현재 가장 최근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최근 시점에 이 베타 t를 보면 현재 이 베타 t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경기가 좋나 안 좋나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형 우리가 다이나믹 컴마 팩터 모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컴마 팩터가 당연히 이제 얘가 베타 t가 컴마 팩터가 있으니까 컴마 팩터 모형이라 부르는 거고, 다이나믹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컴마 팩터가 이런 다이나믹스를 가진다,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나믹 컴마 팩터 모형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콜레이션을 계산하면 그런 다이나믹 컴마 팩터 모형이 아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다이나믹 커먼 팩터 모형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개시켜드릴 모형은 타임 베링 파라메터 모형입니다. 타임 베링 파라메터 모델.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입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설명 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xt, 그다음에 이제 코에피션트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항 et가 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베타 t가 타임 베링 한다, 이거 타임 베링 하게 한 방법을 우리가 마코 스위치 모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코 스위치 모형에서는 베타 st 또는 베타 자체가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베타 t가 랜덤워크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 t 마이너스 1 더하기 vt,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 t가 타임 베링 하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코 스위칭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마코 스위치 모에서는 베타라는 게 어떤 특정 두 개의 값 또는 세 개의 값 정해져 있고, 그 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베타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모형을 상정한 게 마코프 스위치 모형입니다. 반면에 이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은 베타가 변하는데 이렇게 랜덤워크이잖아요, 그죠? 랜덤워크도 꼭 랜덤워크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뭐랄까요, 베타 0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p에 베타 t 마이너스 1 더하기 vt 하고 p의 절대값이 1보다 작도록 해서 안정계율로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뭔가 베타가 변하는데 뭔가 스무드하게 변하는 것 같다, 베타가. 또는 이제 이렇게 랜덤워크,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균을 회귀하지 않아도 되죠. 효과라는 게 늘 시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효과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그 효과 변동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그리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시점들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변한다, 호황 불황과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뉜다, 또는 그렇다면 이제 이때 마코 스위치 모형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시간적인 추세가 있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이런 이제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으로 그 추세를 천천히 잡아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서 변동한다.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시간에 따라 추세적으로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 그런 걸 내가 감안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타임 베링 파라미터 모형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모형이 상태 공간 모형의 아주 대표적인 그 모형 설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공간 모형 하면 이 세 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 개의 모형을 먼저 이제 추정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